아니, 피의자 인정신문하는데 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네. 이 경우에 정말 그게 무슨 변호사 경우예요?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유진학원은 자물쇠반이라서요. 자물쇠반이요? 그게 뭡니까? 학원 끝날 때까지 아무도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저도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물쇠반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구뽕이 아이를 데리고 하루 놀러 나가는 것들이 약간 정당화될 만한 소지도 있어 보이더라. 어떻게 보셨어요? 전 뭐 재밌게 봤죠.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방구뽕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저 변호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변호를 거부하시는 피고분들도 계신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피고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라고 하고요. 형사소송에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된 기소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 채로 재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거부한다고 한다 곡선 변호인을 이제 붙이게 되겠죠. 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이름은 방구뽕이다. 이름이 진짜 방구입니다. 어린이 뭐 숲학교를 이제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 영업적으로 이 이름이 필요해서 그러면은 이용됐을 또, 수도 예, 있지 예. 않을까. 커리큘럼도 숲학교 커리큘럼이거든요. 애들 숲에 데려가가지고 자연물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하고 맛있는 거 막 해먹고 막 이런 것들. 약취 유인죄가 되긴 하거든요. 이거 하면 돈 잘 버실 텐데.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해서 보호자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고요. 유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 쉽게 말해서 유괴 납치.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이게 범죄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행복하게 놀게 해줬다는 거죠. 행복 유괴. 행복 유괴. 그러네, 행복 유괴네. 이 드라마의 취지나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들을 보면 무죄를 내려야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처벌 불원서가 피해자 모두로부터 이제 받아진 점, 초범인 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하면 집행유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양형인자인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정신이 아프고 모자란 애입니다. 11장 전부 확인했습니다. 서명 날인다 받았습니다. 처벌 불원서 다 받으면 처벌 안 되는지.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이 굉장히 참작이 많이 되죠. 실형을 살 걸 집행유예로 뭐 막아본다거나 형을 감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변호인, 이 증인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왜 변호인이 나서서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피고인은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지은 사람. 다시 말해 사상범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호를 한다는 것이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피고인이 원하는 바라서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송에서는 지는 판결이지만 피고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받도록 한 거죠. 감면을 하지 말아달라는 변호사분들이 계실까요? 실제로 그렇게 감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이 없습니다. 네. 있을 수 없겠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호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변호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판타지였던 걸로. 네, 판타지. 구속영장이 없으면 불법 체포입니다. 일명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미란다 원칙이 피의 사실의 요지,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이런 이유에서 체포된다, 당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찰분 실수하셨잖아요. 하나씩 누락하시니까. 그래서 아직 모자라다고. 피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로 체포되는지를 사실을 알려주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잡아가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 되어가지고 그 증거를 쓰는 게 독수독가 원칙에 따르면 좀 힘들어질 수 있죠. 미란다 원칙 거의 준수하시는데 그죠. 영화 드라마에서 가끔 이제 생략되는 것들, 이제 뭐 범죄 도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적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간이라는 게 중간간.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서 성관계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준강간이라고 하는 거 의사 능력이 없는 이런 상태일 때 그런 간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진정한 합의하에 간음이 되었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 우리 해무바의 경우에는 장애인이시고 지적 능력이 이제 만 13세 뭐 정도 수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이고 합의에 의해서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준강간으로 이제 처벌을 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신혜영 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데이트 비용을 신혜영 씨 혼자 다 내게 했잖아요. 여자분의 돈을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남자분이 네, 거의 맞아요. 예,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기 시간이고 뭐고 이제 그중에 그쵸. 돈도 포함해서 다 쓸 건데 약간 이용했다 그죠? 예, 그런 그런 느낌이 느낌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네. 해모바의 지적 수준이 낮음을 악용해서 돈도 쓰게 하고 성적인 부분도 착취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준강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성관계를 한 것인지 판사가 그 내심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1화에서 우영우가 법은 마음을 법은 중요하게 마음을 생각한다. 중요하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범행에 대한 의사와 인식, 고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범행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정황이 어떤지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해모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해모바의 돈을 계속 쓰게 하고 그렇죠. 그 성적인 부분도 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징역 2년으로 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행간을 봐야죠, 행간을. 서로 별명 지어 부르고 보고 싶다 타령하면 그게 다 사랑입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은 당사자는 아무리 이 남자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남자의 행위는 범죄로 치부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의 인권이 오히려 역으로 침해당하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보호하는 관점이지만 장애인 본인 입장에서는 난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약을 받는 모순되는 상황 그런 게 펼쳐지는. 근데 아마도 그 어머님께서는 그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고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신 것 같아서 보여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 연애를 호구 연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렇게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든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을 받게 되는 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애인의 사랑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이 사랑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옥죄는 그런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